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남자들은 평균 2600, 여자들은 2100을 얘기했는데, 자, 충분 섭취량은, 자, 에너지, 칼로리는 충분히 다 섭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 권장 섭취량은 한 65, 남자들 같은 경우, 자,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류 같은 거, 자, 그 정도, 65g 정도. 자, 그 다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 필요량은 570이 필요합니다. 자, 비타민 A 같은 경우 570이 필요한데요. 자, 근데, 자, 평균 필요한 거는 그렇는데, 자, 권장 섭취량은 얼마냐면은 800입니다. 자, 권장 섭취량은 800. 여성 같은 경우는 한 650. 자, 미리그램.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보면 우리가 비타 500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500mg 들었다. 이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권장 섭취량은 한 100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충분 섭취량은 이제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좀 알맞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또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자,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1인당 단백질 섭취량, 그 다음에 지방 섭취량,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일일 다 소비식품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 살보다 밀가루 음식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었고요. 자, 건강 식단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한 가표란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시해 놓은 그러한 제목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자, 각 식품 군별로, 자,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나트륨, 관련 비타민,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소비식품들을 선정을 하는데, 자, 보면 곡류, 갑각류, 당류, 두류, 콩 같은 거, 그 다음에 견과류, 채소, 육류, 난류, 어류,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섬세하게 이제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한 95% 정도 다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저렇게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보면, 자, 야채가 색깔별로 노란색, 빨간색, 녹색, 자, 하얀색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오방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은색. 자,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아까 노란색, 자, 노란색, 검은색, 그 다음에 녹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5가지 색깔도 푸드도 어떻게 색깔 있는 걸로 먹어라. 자, 이런 거 음식,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구성할 때 오늘날 같은 경우에 참 문제되는 게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문제되는 게 탄수화물 중독. 자, 탄수화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침에
아침을 먹은 날 배가 더 고프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고요. 단맛 나는 후식을 즐긴다. 아주 단 걸 좋아한다. 이것도 뭐가 된다? 탄수화물 중독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다.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싶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다. 그 다음에 식사 후 나른하고 졸린다. 식곤증. 그 다음에 주 3회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다.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라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잡곡보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비만인 사람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야식을 즐겨 먹는다. 그 다음에 배불리 먹었는데도 또 금방 배가 고프다. 좀 전에 얘기한 요 5개 정도, 5개에서 7개 정도 되면 중독의 위험이 있고요. 8개 이상 된다.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왜? 이러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좀 식품의 식사의 구성, 메뉴의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업무를, 눈을 많이 활용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면은 눈에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백질이라든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염분에 대한 섭취량이 좀 더 많은 음식, 이런 계통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메뉴가 또 건강을 정진시키기도 하고 또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적인 면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 병원식 이런 것들, 메뉴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식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은 한 번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인데, 이 고령화 사회가 15년 후에는 초고령화가 되어버립니다. 초고령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구의 25%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20%가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인데, 20%면 5명에 1명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25%면 인구 4명당 한 사람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3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든 가족이 부양을 하던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랬을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뉴 구성에서도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치유하는 그러한 식사 요법들도 필요하다는 거. 앞으로는 그런 게 대세가 된다는 거. 메뉴 구성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잘하면 부와 명예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거됐는데, 옛날에 이제 구상현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식사 배송들을 아침에 새벽 배송을 쫙 해줘요. 뭘 가지고? 음식들을 가지고 신선 야채, 신선 이제 조리해서 조리법을 가지고 같이 줍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그 새벽에 받은 걸 가지고 물 붓고, 아까 얘기했듯이 뭘 넣어요? 물 붓고 조리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집어넣어버리면 음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어떻게 보태는 거예요? 메뉴 구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헬스
클럽에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아니면 몸매 구성, 아니면 건강 유지.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쪽 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각종 뭐 닭가슴살만 먹는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자, 이런 걸로 이제 구성돼서 먹을 때 굉장히 맛이 없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 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므로 거기를 통한, 이건 아이디어예요. 통한 식단 관리,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맛도 나면서 충분히 건강과 또 뷰티를 겸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노화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진행된다면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색깔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알맞게 적정하게 먹어야 되고, 색깔론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 색깔론 같은 경우에 좀 같이 이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 도라지 같은 경우, 흰색 같은 경우 폐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 땡초 같은, 고추 같은 경우 매운 것도 폐를 튼튼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당근 같은 빨간 거, 자, 이런 것도 심장을 튼튼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콩 같은 거, 검은 콩,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맑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각종 이제 음식 섭취에 대해서 절제할 거는 절제하고 먹을 거는 먹고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식품을 분류하는 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는 뭐냐면은, 자, 곡류가 있고요. 곡류하면 뭐 쌀, 보리, 찹쌀, 뭐 현미, 쌀밥, 보리밥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곡류 종류에는 이제 또 면류, 자, 그 다음에 떡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뭐 감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곡류로 취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고기류가 있죠, 그죠? 고기류, 단백질류가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런 것, 단백질, 뭐 어류, 난류, 뭐 이런 견과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종류별로 채소류 같은 경우에, 자, 채소는 뭐 고구마 줄기, 고사리, 뭐 남아김치, 단무지, 우엉, 마늘, 토마토, 뭐 해조류, 또 그 다음에 버섯류. 자, 이런 것들도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자,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자,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뭐, 자, 과일류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무기질, 자, 이런 것들. 자, 딸기, 수박, 귤, 감, 바나나, 오렌지, 포도, 뭐 기타 등등 사과, 배 많이 있죠. 자, 주스, 막 이런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뭐 액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당류 같은 경우에는 버터, 마요네즈, 커피, 그 다음에 뭐 꿀, 설탕. 자, 당류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자, 한 200g 정도. 자, 그 다음에 밥을 하나 먹느냐, 아니면 국수를 뭐, 한 100g 정도 먹느냐, 빵을 뭐, 한 100g 정도 먹느냐, 이렇게 대체가 되고요. 자, 고기, 소고기 60g을 먹느냐, 닭고기 60g이냐, 생선 60g이냐, 단백질은 같은 무게 종류.
대신에 이제 뭐 두부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80g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계란 하나 정도가 한 60g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 때 그 정도 골고루 먹으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계란도 하나 먹고 고기도 또 먹고 이러면 안 되고, 계란 하나 먹으면 이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란을 안 먹으면 뭐 고기 한 60g 정도 먹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 70g 정도. 뭐 김치 같은 경우는 짠맛도 있으니까 한 40g 정도. 자, 오이 같은 경우는 한 60g, 막 그 정도. 자,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입니다. 한 끼 식사에는 뭐 사과 2분의 1개, 귤 1개, 자, 포도는 한 3분의 1송이, 뭐 수박 한 쪽, 뭐 이 정도. 자, 드시면 된다는 거. 오렌지 주스는 한 2분의 1 정도. 자, 우유 같은 경우 한 끼 식사에 뭐 한 200ml 한 컵 정도. 그 다음에 치즈는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이 20g인데 우유 200g을 치즈화 시키면 어떻게 된다? 네, 치즈화 되면 한 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 100g 정도.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기름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숟가락 정도. 자, 그렇게 이제 식사를 이제 권장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 자, 최종 구매식품을 결정한다. 자, 같은 식품이라도 식품 수분의 함량이나 또 말린 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표는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좀 더 메뉴 개발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영양적인 측면을 보면서 또 뭘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자,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경영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라. 자, 경영적인 부분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자, 원가, 식재료. 자, 원가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자, 재료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경제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용량이 충분히 되는지. 자, 우리가 곰탕집 하는데 곰탕솥이 자, 요만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끓이고 또 끓이고 그만큼 오는 손님 커버도 안 되고 생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적어도 대형 이런 솥들이 몇 개, 적어도 한 3개 정도 하나 끓이고 있고 하나는 팔고 있고 하나는 또 여유분으로 계속적으로 왜? 제품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24시간 동안 구워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모토가 뭐다? 24시간 동안 식지 않는, 쉬지 않는, 끓는 게 끊김이 없는 그러한 가게라면은, 자,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획된, 이제 메뉴를 개발했잖아요. 영양적이든, 아니면 맛적이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식자재를 메뉴 레시피를 잘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설정을 못하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잘못해버리면 플로아 홀스 전기 끄는 말 열심히 뭘 한다 노력은 하고 성과는 없는 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식음료 구매 시 원가를 고려해서 자 구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요. 자, 시럽 소스 같은 경우도 각종 회사별로 시럽 소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자기가 개발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매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품질 좋고 저렴한 걸 구하면 좋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고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메뉴도 뭐가 있다? 사이클이 있다는 거. 자, 태동이 있고 성장하는 게 있고 쇠퇴가 있고 네, 그 다음부터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시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원가를 고려해서 구매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실제로 발생된 원가를 표준 원가와 비교해서 계산 관리해야 된다. 자, 실제로 또 해보니까 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로스가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무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설 용량을 감안해서 메뉴를 구성해야 된다. 자, 시설 용량을,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메뉴를 네,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힘이 들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자, 곱창 같은 경우,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곱창을 사가와서 녹여가지고, 그걸 녹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녹인 것을 다시 밀가루를 풀어서 한번 세척하는 작업을, 그 다음에 그 세척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삶아서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잘라서 다시 초벌구이를 해서 또 다시 그걸 손님이 먹을 때 상에다 갖다 놔주는, 자, 그러한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정적인 처리 과정이 단계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한테는 느리게 나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노력 대비 생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시설 용량도 감안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하나 빠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질겨진다든지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메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자,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메뉴 중에 그 무한 리필 고깃집 같은 경우, 그런데 가면 가격은 저렴한데 가면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고기에서 품질이 안 좋아요. 질기고 냄새 나고 막. 자, 그런 것들이 뭐냐? 다 냉동 고기를 써가지고 오래된 고기를, 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 또 그런 데가 조금은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은 해동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해동 기술이.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참치 같은 경우도 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양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메뉴 구성은 식재료를 조달하고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관리 범위 안에서 메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메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 왜? 음식은 메뉴 관리가 재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트 필기해서 다음 만날 때 리포트로 제출할 수 있도록 큰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딱 알아야 될 것, 자, 원페이지 안에 기록할 수 있는 습관들을 기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